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경력 20년이고 30년 그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금 헷갈리거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 부동산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체크교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7강을 끝냈고, 지금 요번 차시는 이 기존의 중개실무 관련돼서 1강부터 7강까지의 정말 중요한 팩트 부분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다음, 이제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수집 방법이 여러 가지 수집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하죠. 저희로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한 2000년대 중반서부터 현재까지 그래도 외국계 기업들은 그러니까 뭐 CB나 세리스 아니면 삼성, 서브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쿠시먼 이런 쪽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건물의 전속 계약을 좀 하고 진행을 합니다. 전속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각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그 전체적으로 물건을 주고 매각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동산에 특정 기간 동안 전속을 주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뭐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이 시스템이 아주 정형화가 돼 있거든요. 3개월, 4개월, 6개월, 6개월 딱 완전히 위임하고 그냥 그 계약 기간에 못 팔면은 에이전트를 체인지하고 바꾸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아예 정형화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특이한 점은 또 수수료도 매수 쪽에 안 받습니다. 매수나 임대 쪽에 다 무료입니다. 우리가 매도 쪽에서만 거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세무비용, 공무비용까지 다 한꺼번에 받거든요. 그래서 뭐 한 1.5에서 한 3%까지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아서 공동중개한 부동산하고 그 일정량의 수수료를 쉐어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독점중개계약하고 그다음에 전속중개계약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러니까 용역계약은 뭐 몇 월 며칠까지 그러니까 뭐 기간은 6개월은 6개월, 3개월은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의뢰를 해서 이 부동산만 홍보하고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게 독점과 그다음에 전속계약이에요.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면 많이 배운 이제 스발상이 있잖아요. 스스로 발견된 상대방 건물주가 소유주가 스스로 발견된 상대방 스발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예외적으로 하는 건 이제 전속중개고 그다음에 독점중개계약은 그조차도 포함을 해서 수수료를 좀 지급받는 보장받는 거. 하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요거는 현장에서도 꼭 해야 되니까 자세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중개는 어차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아시는 부동산 통해서 공동중개를 하면서 때로는 내가 임차가 될 수도 있고 임대가 될 수도 있고 매수가 될 수도 있고 매도가 될 수 있고 어제도 공동으로 협업을 하면서 중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관계도 중요하고 어떤 중개사를 만나서 일을 하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을 읽어보시고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요. 많은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대상 조사 확인 넘어가서 이거 어차피 이 부분은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고 현장에 나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노하우랑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뭐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이거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작성법도 계속 써보면서 공부하셔야 되고 선배들한테 문의해 보셔야 되고 계약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조사 방법, 공부 조사 방법, 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거 보는 법도 계속 공부하시고 워낙 요즘에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어쨌든 근데 저는 실수 한 번에 적어도 고객의 돈 몇 억에서 몇십억, 몇백까지도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한 건에서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수수료도 진짜 작아도 1,000만 원에서 이제 몇 억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중개대상의 기본적인 사항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규제사항 그렇죠. 이거는 모르시면 건축사분들하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법무사분들나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선배분이나 그다음에 그 번호도 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부동산 상담센터 있거든요. 02-2133에 1211거든요. 저도 부동산을 19년 가까이 오래 했지만 매일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특정 패턴이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아주 특별한 기억이라도 잊어버려요. 6개월, 1년 지나면요. 하지만 이게 서울시 부동산 상담센터는 이런 업무만 그냥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경력 20년이고 30년 그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금 헷갈리거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 부동산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거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장 답사 및 자료 요구에 의한 조사. 그러니까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라는데 지세나 뭐 집안도 있을 수도 있고 도로 현황, 그다음에 뭐 정원수 조각상,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나의 그 토지와 그다음에 국가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 토지의 중간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맞죠? 아니면은 국가의 토지라서 좀 뭐 인입 비용, 뭐 연결 비용 이런 거라 하죠. 이런 비용을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법전 지사가 유치권, 분명히 지권 이런 거 이제 현장 가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현장 가서 확인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맞죠? 면적이나 경계, 건축물 용도, 실제 용도하고 일치하는지 이건 꼭 현장 나와서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뭐든지 좀 AI가 아무리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VR 기술이 발달한다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임장을 통해서 또 현장 느낌을 봐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외적인 법률적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 실무 투입이 된 이후에 그 현장에 가서 이런 공부상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계속 확인해 보셔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론적으로만 공부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곱미터 0.3025, 한 평 3.3058, 이 공식이야. 그냥 어차피 이거는 계산해 보면 되는데, 그 의미만 조금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한 평이 도대체 크기가 얼마냐 말씀드렸듯이 1.8 곱하기 1.8이에요. 1.8m, 1.8. 즉 사람이 한 명 누우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요게 한 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도,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한 평이 되겠구나, 한 반평 되겠구나, 한 10평 되겠구나, 이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평의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8, 사람 한 명이 가로 세로로 놓으면 그게 한 평입니다. 그 다음 권리관계에서 진정한 권리관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되므로 이 권리관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그걸 저희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참 쉽지가 않죠. 마음먹고 속이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주민번호, 위조 여부 확인 방법은 전화번호 1382번 여기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또 주택이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 소유자를, 그러니까 실제 거주 안 하는,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뭐 빌라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거주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 척하면서 이런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상업용 건물은 그럴 리가 없어요, 별로. 왜냐면 거의 정확하게 관계자들이 상주를 하거나 소유주가 상주하기 때문에 그걸 좀 뭐랄까 좀 사기를 치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하지만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주인인 척하면서 전세 살면서도 내가 집주인이다 하면서 사기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히려 이건 이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보다도 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다 원리,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급하고 고급 과정에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재미있게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급 과정은 어차피 GTA와 롤플레이 위주니까, 고급 과정에서 셀링 포인트랑 클로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약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때 진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계약 작성 시 주의사항, 진정한 권리자 확인, 대리인 확인.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또 하도 이거는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물어보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돼요. 사고 나면 다 그냥 이거는 무조건 다 중개인 책임, 또 처분 능력도 이것도 분명히 확인하셔야죠. 미성년자 부분이나 대리권, 맞죠? 아무리 부부라 그래도 없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8차 강의도 마무리했습니다. 8차 강의는 1차부터 7차까지의 내용 중에서 더 함축해서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실제 업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9차 강의서부터는 이제 그 중급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GTA에서 이제 특정 지역을 섹터를 정해서 그 안에서 부동산을 조사를 해서 완전히 임장을 통해서 완전히 내 물건과 내 손님을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롤플레이는 그럼 그 손님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스크립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답변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급 과정에서는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급 과정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계약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셀링 포인트나 클로징 방법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확장판이죠.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